안녕하세요. 북튜버 로니입니다. 이제 정말 연말이 다가왔나 봐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막 출근길에 보면 낙엽도 우수수 떨어져 있고 또 길거리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런 쬐끄만 아이가 하나 와 있습니다. 예쁘죠? 저는 이번 주에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이 희로애락의 감정에 휘청거리다가 잠깐 들어 누웠었습니다. 주말에 이제 친정집에 가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데 친정엄마가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애쓰면서 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애쓰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쓰면서 사는 걸 알아봐주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내 아픈 지점을 정확하게 딱 누군가가 봐줘서. 그래서 아 그래 뭐 어떠냐 훌훌 털고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함께 읽어볼 책은 제목이 너무 좋았던 당신이 옳다 정혜신 박사님의 책이고요. 정혜신 박사님은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이제 성공한 이들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트라우마 현장의 피해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치유자로서 활동하신 분이고 그런 이제 그 30여 년간의 치유 경험을 이 책에 이제 담아내셨습니다. 이 책에 소박한 집밥 같은 치유, 적정심리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소박한 집밥 같은 치유. 이게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에 관한 거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또 공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또 상담 쪽 일을 하는 저에게는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 페이지는 48페이지에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이때 우리가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다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48페이지 하단에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진다. 49페이지에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말이 참 쉽지만 하기 힘든 말이죠. 저희가 나의 감정에 치중을 하고 내 감정을 먼저 돌보다 보고 내 분노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다 보면 사실은 상대방의 감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오라. 그럴 수도 있지.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말에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비단 직장 생활일 뿐 아니라 뭐 부부든 친구 관계든 뭐 연인이든 인간관계 어디서든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문제 해결의 조율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좀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점을 요청할 게 있어서 상사에게 이제 동료들과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면담을 할 줄 알고 막 뭘 얘기하지?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을 때 막 ABCD를 막 이렇게 구상을 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까지 조율,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까지 조율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콩닥콩닥 이렇게 마음을 이제
심장을 졸이면서 이렇게 갔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굉장히 씁쓸했어요. 왜냐면 그 뒤에 내용하고도 이어지거든요. 50페이지에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언더라인을 읽습니다. 언더라인을 찾죠. 그 사람이 언더라인을 깔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상대방은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왜 이렇게 반응한 거지? 뭐지? 하면서 언더라인을 반드시 깔게 돼 있습니다. 찾게 돼 있고 오해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상대방은 이렇게 숨은 속뜻을 자꾸 찾아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참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대화를 어떻게 보면 거부당한 거잖아요. 거절을 당한 건데 이제 상대방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이제 거절을 하셨을 수 있지만 그거를 겪은 이제 저와 제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단절 이꼴 나에 대한 거부, 불인정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쏟은 열정을 다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작은 건데도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퍼질 수 있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상대방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또 어려운 게 의사소통이지요.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사실 사회생활을 예로 들면 우리가 뭐 이직을 하거나 할 때도 되게 사소한 걸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마음에 막 문을 닫고 그다음에 뭐 이직을 결심하고 연인 관계라면 이제 헤어짐을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는 상대방은 도대체 왜? 라고 묻게 되고 또 이제 떠나는 사람은 그러니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넌 몰라. 라고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네. 그래, 너의 의견도 옳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이 중간에 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을 요청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의 한 형태이고 그리고 사실 100%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는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데 그냥 그런 여지를 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고민하고 했던 나 자신이 좀 바보 같은 생각도 들고 허탈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래서 참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서 컴플레인 이제 하는 사람들을 주로 조금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 이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미 이제 막 북돋아져서 와 있고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서 와 있고 저는 또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제 당장 투입이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때 정말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먼저 잘 들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그 사람의 감정을 똑바로 바라봐주고 그때의 감정을 인정을 해주면
사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막 화를 내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할 만큼 이제 감정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막 화가 났던 사람도 말을 중간에 끊으면 폭발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할 말을 다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말을 끊었다 이거죠. 더 커지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렇게 눈도 마주쳐주면서 이렇게 쭉 들으면 또 실제로 공감이 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쭉 들어주고 아 그럴 수 있겠네 하다 보면은 이제 웃으면서 나오시는 거죠. 서로 사실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이제 서로 100%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남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주고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행동하셨을 땐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라는 인정이.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이거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서 언제든 쓸 수 있는,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타인의 감정을 한 번만 봐주세요. 내 감정도 되게 중요한데 타인의 감정을 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는 없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컴플레인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던 그런 순간들은 그 사람이 속상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줬을 때였는데, 되게 정말 신기한 건 그 사람의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않아서 그렇지, 쭉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 나 이렇게 화났으니까 이렇게 풀어줘라는 해결책이 다 같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표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말을 찾는 방법은 반복된 표현에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른 단어 혹은 다른 표현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은 환불이 될 수도 있고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속상한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의 원하는 바를 딱 집어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울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막 분노했던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울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말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눈빛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알게 되죠. 해결이 되었구나, 이것은. 근데 이거는 정말로 들어줘야 돼. 진짜로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척을 하면 저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100% 서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주는 건 다 티가 나요. 근데 감정 노동을 하시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쭉 듣다 보면, 물론 저도 윽박 지를 때는 윽박 지릅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제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막 반복되는 표현 속에 뭐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러셨구나,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멈칫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감정이 이거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울거나 막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잘 해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게 반복 속에 그 키워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해결의 증거예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신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것이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이 짧은 단어가, 이 짧은 표현이 누군가를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고 때로는 뭐 생명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저는 그냥 직장에서 조그맣게 생활을 하는 거지만 정혜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막 자살하려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뭔가 나는 별뜻 아니게 했는데 타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혹시 모르니까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심각한 내 고통을 드러냈을 때 바로 그 마음과 바로 그 상황에 깊이 주목하고 물어봐 준다면 위로와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이다. 제가 엄마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던 거는 나의 상태와 나에게 집중해 줬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동시에 들잖아요. 직장에서는 퇴사하고 싶음과 동시에 남고 싶고 누군가가 날 떠밀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함과 동시에 누군가 날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이걸 하고 싶음과 동시에 하기 싫고 약간 모순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런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런 나를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넌 그렇구나.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해주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제 멘토님한테 못 볼 꼴을 참 많이 보였거든요. 저 퇴사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퇴사해야 되는 이유를 막 수십 가지 늘어놨다가 저 남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남아야 되는 이유를 또 막 주절 변명을 했다가 진짜 부끄러운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때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양극과 극을 막 같은 날에도 몇 번씩 오가고 막 이랬다 저랬다 갈대같이 울고 하는데도 근데 내 감정을 그렇게 내 흔들리는 감정까지도 그냥 나로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지. 괜찮아,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참 현명하셨네요. 저를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0페이지에 나의 모든 감정은 내 삶의 나침반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막 힘들어가지고 또 이러고 저러고 찡찡찡찡 거렸죠. 근데 제 멘토님이 보내주셨어요. 도종환님의 가지 않을 수
걷던 길이라는 이제 시를 딱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부 구절을.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있지만 내 앞에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시를 보고 딱 그 결심을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롯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원해서 온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나와 보니까 어쩌다 지나와 보니까 내 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래도 가장 후회가 적고 그래도 똑같이 실수한 거여도 그냥 내 선택으로 실수한 거일 때가 덜 아팠던 것 같아요. 내 발등을 찍고 싶을 수는 있으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감정이 내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시를 보고 난 직후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감정이 저희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 감정에 충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같이 하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이렇게 나 스스로가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책임은 어차피 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왕이면 어떤 결과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의 결과를 그냥 내가 떳떳하게 맞닥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나침반이라는 게 맞다. 그래.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야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오롯이 내 길을 만들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타인의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오늘도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마 동시에 이럴까 저럴까가 비등비등하게 막 이제 팽팽하게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조금 더 목소리 큰 게 있을 거예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중에. 그러면 남들 신경 쓰지 말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